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원만한 대인관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먼저 첫 번째,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 때는 1931년 5월 7일 뉴욕시 흉악한 살인범 사기극 맹수 쌍건총 크리울리는 수색 끝에 경찰에 포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아주 하찮은 것에도 간단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가 편지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울리는 정교이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요점이 뭘까요? 결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일의 악명 높은 공공의적이자 시카고 암흑가를 지배한 잔인한 경단의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애의 한 분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독지가 오해받는 자선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던 루이스 로즈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고 합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들은 왜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또한 자신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그의 실험을 통해 선행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한스 셀리 심리학자는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의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몸서리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영심이 많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제임스 실즈라는 정치가를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고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를 인신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되자 사람들이 온통 실저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실저는 하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는 투수한 자가 링컨으로 밝혀지자마자 말을 타고 그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결국 결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라 링컨은 무기를 선택해야 했고 기병대의 장검을 선택하고 목숨을 건 결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입회인들이 중재에 나서 결투를 중재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링컨은 두 번 다시 남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남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며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니까. 사실 남을 비판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링컨이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대개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의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인 벤자민 플래클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여러 차례 고개소를 한 밥 후보는 샌디에이고에서 에어소를 끝내고 F-51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추는 상황에서 부상자 없이 기체를 착륙시킨 뒤 연료를 점검하고 예상대로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비행장에 돌아와 비행기를 정비한 비행사를 만났고 그 젊은 비행사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었으며 후보가 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와 하마터면 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다는 것이다. 모두들 정비사의 실수에 대해 후보가 심한 질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비사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나는 확신하고 있네. 그러니 F-51은 자네가 맡아서 매일 정비해 주게. 흔히 부모들은 자녀를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전을 잡지 중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에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고해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라고 옷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 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엔 또 나는 내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발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오후 늦게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되었지. 길을 걸어가다가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 그름하며 놀고 있는 널 보았단다. 내 타이즈에 구멍이 나 있었지. 나는 널 앞세우고 집으로 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야단치면서 망신을 줬지. 타이즈는 비싸다. 내가 그것을 직접 샀다면 좀 더 주의했을 거야. 그걸 생각해보렴 아들아. 아빠의 입장에서 말이다.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돌아왔잖니. 이를 방해당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앞에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씻을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는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에 비추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해를 깨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되뇌어야지.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지금 내가 침대에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니 아직 너는 갓난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어머니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요구해 왔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자, 두 번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두이는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윌리엄 제임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해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등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상에서 거부당한 자기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한상의 세계에 만족을 얻으려는 실제로 미쳐버리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실업계에서는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수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많은 봉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사람들에게 그를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뿐이다. 또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항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개점을 덜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을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런터가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진지하고 다른 한쪽은 무성의한 것이다. 한쪽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이 사이에 새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잠시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며 천박하고 허위에 찬 아첨 따위는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상대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내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으며 설교나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농구팀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100m 달리기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사업에서나 가정, 학교에서나 전개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천의 세일즈맨이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실망으로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리를 걷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직접 나가서 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웹하는들이 그들의 서비스 내용이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며 우리에게 찾아다니면서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이란 대개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보다는 자기 스스로 사고 싶어 산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회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윈턴은 언젠가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멋진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멋진 생각을 한 것으로 하고 그 생각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